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1.83% 상승하여 2588.97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3.43% 상승하여 754.0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에 직전 저점을 깼었는데요. 오늘 장대 양봉으로 회복을 하면서 미니박스권으로 회귀를 했고요. 상승으로 전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미니박스 상단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 위에 21선이 있는데요. 노란색 21 이평선에서 내일 공방을 확인해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직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고점을 오늘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미니 이중 바닥 형태가 되면서 오늘 종가가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온다면 전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가 있겠죠. 코스닥은 지난 7, 8월 급락 이후에 박스권에 가까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온 만큼 박스 상단 부근을 다시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내일 21선 올라타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중국 소비 관련주, 여행주, 화장품주, 항공주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 좋은 여행과 노란 풍선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제닉, 한국 화장품 제조, 실리콘2가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리콘2는 상반기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었죠.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요. 최근에 3개월 넘게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9월 달에 박스 상단에서 작은 이중 고점 쌍봉을 만들면서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고요. 박스 하단에서 작은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오늘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스 상단 이중 고점 만들고 하락, 다시 박스 하단 작은 이중 바닥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다시 박스 상단을 향해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일단 61선과 121평선이 겹쳐 있는데요. 이 자리 작은 저항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장중 조정이 나왔다가도 강하게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자리를 돌파한다면 박스 상단 근처를 갈 확률이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시장이 빠질 때 잘 안 빠지면서 저점을 지키면서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직은 거래 대금이 부족한데요. 박스 상단에서 한 차례 부딪혔다가 눌림이 얕게 나오고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한다면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에서 매물소와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최근 조정을 좀 받았었죠. 오늘 모처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이처셀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알테오젠이 9%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은 파마 리서치와 테르가제의 국내 판매 마케팅 영업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이처셀이 조인트 스템 FDA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지정 소식에 10월 23일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7일 연속 강한 상승이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조정이 세게 나왔는데 11선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지 시도가 있었고,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닥권에서 박스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 한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이쁘게 나오면 지지를 확인하면서 눌림목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데, 지난주 하루 장대 음봉이 나오다가 갑자기 올라가서 눌림목 매수하기에 쉽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지난주 고점 저항에서 매물소와 돌파를 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난 금요일에 21선이 깨지면서 5.3% 하락이 있었는데요. 오늘 9%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은 2024년 최고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서 신규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 40만 원 라운드 피겨 부근에서 추격 매수 조심해야 되고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리가캔바이오도 지난 금요일에 21선이 깨지면서 7% 하락이 있었는데요. 오늘 9% 상승하면서 전고점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신고가 상승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이 고점에서 당연히 추격 매수 조심해야 되겠죠. 이 고점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유한양행도 4.45% 상승했는데요. 최근 쐐기형 패턴이 완성되면서 하락, 반등, 하락, 작은 3파가 나왔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요. 위에 21선이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앞에서 상승할 때 21선에서 지지 상승이 잘 나왔었죠. 최근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 21선 부근까지 올라간다면 21선 부근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에코프로 BM이 7.25% 상승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2차 전지와 양극재, 업황이 회복될 때 다른 경쟁 업체보다 생산 능력 확대 등으로 대응할 여지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시총이 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아침장에 11.4%까지 급등을 했다가 전고점에 가까워지면서 저항 매물 출회되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일봉상 이렇게 이중바닥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기 분봉상 예를 들면 30분봉상으로는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저항받았던 자리 31일 저점이 그리고 11선에 해당하는 자리 이 30분의 122평이 일봉상 11선에 해당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저점 대비 상승이 한번 강하게 나왔었고 오늘 금투세 폐지 등이 겹치면서 아침장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월봉상 크게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왔고 ABC 형태죠. 22년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상 단기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이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 되돌림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중간 고점을 돌파하면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거죠. 일봉상 그동안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였고 지금은 저점과 고점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단기 횡보 박스권인데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단기 바닥 패턴이 완성되면서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지난 6월 고점 부근이 이 검정색 선 240일 이평선과 맞물려 있는데요. 그 자리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 중간 고점을 돌파하면요. 포스코 퓨처엠도 실적 쇼크로 조정이 나왔었는데 전저점에서 지난 금요일 지지가 되면서 이틀간 상승을 했고 오늘 21선 위로 살짝 올라왔고요. 직전 고점 부근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그 살짝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작은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지난 10월 고점뿐만 아니라 240일 이평선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주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수목 금에 코스피가 빠질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강한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저항에 부딪혔지만 계속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6일 전고점 부근을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월봉상 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다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오늘 어쨌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월봉상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 자리를 보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돌파를 한다면 상승한 만큼 상승을 하면서 상승 목표치를 향해 갈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강한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엔터 영상 콘텐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예고만으로 기립 박수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징어 게임2 홍보 활동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레몽레인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레몽레인이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오늘 거래대금 1000억 수반하면서 돌파하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박스권 또는 이중바닥 그리고 매물서와 손잡이를 거치면서 돌파해서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올라가는 힘이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쇼팍스가 16.65% 상승했습니다. 쇼팍스도 덩달아서 16.65% 상승을 했는데요. 거래대금이 1000억 가까이 터졌고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에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일단 강하게 돌파를 한 거죠. 주봉상 크게 한 번 바닥, 두 번 바닥, 세 번 바닥을 만들면서 돌파해서 이 우상향 기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JYP 엔터가 10.5%, SM이 7.3%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무비자 정책 호재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가스정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해역의 위치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에 대왕고래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성 밸브가 17.9%, 한선 엔지니어링 10%, 한국가스공사 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7, 8월 달 대왕고래 테마 선도주로 움직였던 화성 밸브가 8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이 쭉 나왔는데요. 120일 이평선과 과거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던 수평 추세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오늘 17.9% 급등을 하면서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고요. 61선이 우하향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61선 앞에서 지지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 전고점과 61선 부근이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저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6월 달에 대왕고래 테마로 강하게 급등했던 한국가스공사가 6월달 지지받았던 자리 7, 8월도 그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그 자리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오늘 7% 반등이 나왔습니다. 11선을 올라타는 모습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거래대금이 좀 터져야 되겠죠. 현재 거래대금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일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상승에 비하면 다소 상승세가 약한 모습이었고요. 태성이 유리기판 식각 전처리 장비 개발 성공 소식에 16%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요청에 따라 HBM4 공급을 6개월 앞당길 수 있다는 소식에 6.48% 상승했습니다.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글로벌 전력망 교체 확대 그리고 전력 수요 증가로 재룡전기가 10.3%, 일진전기가 7.2% 상승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6.2% 상승했습니다. 지난 1일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와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효성중공업이 8, 9월에 이중바닥 패턴을 완성을 했고요. 최근 저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오늘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사상최고가 46만 9천 원 부근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사상최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대북 관련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방산주 사면이 20.59% 상승했습니다. 사면이 지난 금요일에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세계 최초 레이저 대공무기 실전 배치 소식에 관련주로 급등을 했고 이틀 연속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틀간 5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거래대금 1,400억 가까이 터지면서 단기 상승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때
조정을 이용해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눌림목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 볶음면 등 라면 수출 호조 소식에 13.27% 상승했습니다. 1월에서 10월 중 라면 수출액이 10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양식품이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고점에서 쌍봉 형태로 조정이 나왔는데 지난 9월 달에 121선에서 완만한 상승이 한번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올라가면서 이중바닥 형태가 됐습니다. 전고점을 일단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거래대금도 1,000억 이상 실렸기 때문에 이 직전에 돌파된 고점이 훼손되지 않으면 다음 고점을 향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지난 10월 28일 올린 2차전지 영상에서 설명한 것과 달라진 내용이 없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차트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주봉 차트입니다. 강하게 상승하고 완만하게 눌리고 다시 상승하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요. 주봉상 12평이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주봉 5위평을 올라타고 있습니다. 일봉상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이중 바닥을 완성을 했습니다. 21선과 중간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을 만들었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나고 단기 바닥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고점 근처를 향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BM이 월봉상 단기 바닥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8일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일봉상 이중 바닥 가능성을 만들었고 30분 봉상 이중 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서 빠지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과 노무라 증권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중기분봉상 이중바닥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온 거죠. 오늘 아침에 전일 고점과 전전일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에 대한 눌림이 약하게 나오면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조정 상승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물소와 돌파하는 모습에 매수를 해서 분할 청산으로 대응을 하고 지켜봤는데 고점 대비 눌림이 강하게 나와서 추가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일봉상 전고점 근처에서 부딪혔는데 다시 한번 눌렸다가도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눌림목 매수 또는 매물소와 돌파 매수를 노려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중국 소비 관련주, 여행, 화장품 등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모두투어, 한국 화장품 제조, 실리콘투 강세를 보였고요. 제약 바이오주, 네이처셀, 미코바이오메드, SCM 생명과학,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주, 코인테크, 하이드로 리튬,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상승했습니다. 콘텐츠 엔터주, 레몽레인, 쇼박스, 빅텐츠, 위지익 스튜디오, JIP 엔터 상승했고요. 대한고래 관련주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 넥스틸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레몽레인, 네이처셀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쇼박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일정입니다.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 있는데요. 불확실성 해소가 될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11월 6일에는 MSCI 반기 리뷰, 미국 면역 항암 학회가 있습니다. 11월 7일에는 FOMC 회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실적 발표 많이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양식품, 포스코퓨처엠, 아모레퍼시픽, 현대일렉트릭, 에코프로머티, 유한양행, 고려아연,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기아,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하이브,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대한항공, 기아, 에코프로머티,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코프로, JRP엔터, 에코프로비엠, 실리콘2.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HLB, 테크잉, 삼천당제약.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SM, 에코프로비엠, 테크잉, ABL바이오, 에코프로, JRP엔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